조지아주 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애틀란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어 라고 그러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란타. 아 그래요? 그 유명한 미국 내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 애틀란타를 본거지로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그다음에 델타항공, 그래요? UPS, 그다음에 홈디포. 거기가 본사가 애틀란타예요? 다 본사가 다 지금도 애틀란타에 있어요. 그래 왜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 그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해보면은 500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네? 왜? 애틀란타가 뭐가 좀 있나? 최근에는 이제 MS를 비롯한 이 테크 기업들도 네. 이 애틀란타 지역에 투자를 되게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 지난주에 이제 미국 네, 하겠다고 했으니 문 해야죠. 열었죠. 네. 미국 드디어 이제 첫 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할까요? 미국 하면 그래도 이거야말로 이렇게 딱 다트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꽂히는 대로 이렇게. 미국이면 역사와 전통의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가야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요즘에 테크 기업으로 제일 핫한 뭐 역시 누가 뭐래도 최대 경제권인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네. 최근에 한국하고 가장 관련이 깊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여기 한국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주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조지아? 예. 여기 조지아 무슨 공장 들어서. 예. 그렇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 투자 먼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미국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죠. 예, 정말 미국의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가는 곳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남부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지아가 제일 핫한 그래요? 핫플레이스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 예. 그래 뭐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건 갔다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조지아주와 대한민국의 인연이 시작된 거는 이제 2009년이에요. 2009년에 기아 자동차가 이 조지아주 저 끝쪽 서쪽 끝에 이 웨스트 포인트라는 요 지역에다가 자동차 공장, 기아 자동차 미주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웨스트 포인트 이 지역은 원래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 남부니까 옛날 목화 이런 게 많았잖아요. 방직 산업, 섬유 산업 이런 게 발전했는데 당연히 뭐 다 이제 몰락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아시아 먼 곳에서 기아 자동차가 연간 30만 대 이상의 차를 만드는 대규모 자동차를 조지아주에 퍽 건설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조지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는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티타늄 밧줄이 내려온 티타늄 밧줄이.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웨스트 포인트 이 조지아주 서부 이쪽 지역은 실업률이 막 12%, 15% 치솟았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3% 이하예요. 이렇게 해서 조지아주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했던 한국 기업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막 바글바글합니다. SK 같은 경우, SK온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이제 잭슨 카운티에다가 이제 지어서 지금 건립을 했죠. 그래서 조지아주 안에. 예, 조지아주 북쪽입니다. 여기는. 예, 화면에 보시면 조지아주 좀 북쪽이죠. 보면은 요 지역에 이제 현재 공장을 1공장, 2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이제 포드의 이제 F150,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이제 ID4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는 기아차랑 정 반대쪽 동쪽 끝에 있는 이제 서베너 항구가 있는데 요 옆에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에다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의도 한 3배 면적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 서베너 항이라는 곳은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은 한 3번째 정도 규모의 항구입니다. 한 부산항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대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인접 지역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사들도 좀 들어가.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서베너에 지금 공장을 이제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터리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배터리 공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또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모듈 공장이 원래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증설에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다 여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SKC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패키지용 글라스 기판 공장을 이제 조지아에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관련 업체, 1차 협력, 2차 협력 업체들, 이제 벤더들이 이제 다 조지아로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막 땡큐. 한국 기업들이 내려와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땅 파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얼핏 보니까 저 플로리다 바로 이쪽인 것 같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갛게 표시된 아주 잘 보이시죠? 네. 플로리다가 툭 튀어나온 쪽이 플로리다. 플로리다 북쪽에 있는 주가 이제 조지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서양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는 뭐 테네시,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동쪽에는 저쪽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있는 거죠.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당연히 이제 플로리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엘러베마 주가 있습니다. 엘러베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엘러베마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게 기아 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네. 현대차는 옆에 엘러베마 요쪽에 있으니까 요 사이를 잇는 구간 중에 우리나라 이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24번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가네요. 예. 15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국보다 한 배 반 아, 정도 되는 거고, 인구는 한 1000만 좀 넘어요. 그래서 1000만. 예. 그래서 조지아주는 인구로 따지면 8번째. 그러니까 인구가 꽤 많은 주죠. 네네. 예, 인구가 많은 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애틀란타 네. 야구팀도 있고. 아, 애틀란타 여기에요? 예, 애틀란타가 보통 미국은 이제 주의 주도는 소규모 도시, 그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애틀란타가 이 주도입니다. 크잖아요, 거기는. 예, 대도시요. 네. 애틀란타 이제 광역권, 이제 뭐 이렇게 전체를 묶어 보면은 인구 한 600만 되는 도시니까 되게 큰 도시죠. 아 맞아. 그리고 애틀란타에 가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아마 한인타운 뭐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네. 제일 뜨는 한인타운이 애틀란타. 예, 맞아요. 이쪽 있죠. 예, 그래서 애틀란타가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예외적인 대도시가 주도를 겸하고 있는 네. 이제 이런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지아라는 이름은 딱 보면 영국식이잖아요. 조지아. 예. 이게 이제 1732년에 이제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어떤 헌장을 승인해줬던 영국 당시 국왕이 이제 조지 2세였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동네가 이제 조지아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이제 이렇게 보통 캐리커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보통 복숭아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복숭아 많이 키우는. 조지아가요? 예.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하고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다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 이제 체로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꽤 오래 전부터 복숭아를 해오다 보니까 유명한 복숭아 산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지아주는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나라처럼 이제 다뤄야겠죠. 다뤄보면 네.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빨간색 이 위쪽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낮은 지역. 이렇게 산이 좀 있어요 여기. 예, 높은 지역. 위쪽은 이제 에팔라치아 산맥에서 쭉 갈라져 나온 예, 블루리치 뭐 산맥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밑에도 이제 피에몬트 고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북쪽은 높고 남쪽으로 아주 이렇게 훅 낮아지는 네네. 이제 이런 쪽인데, 남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남부 지역, 뭐 플로리다도 그렇지만 미국 남부 지역은 정말 이 캐리어님께 이제 다 감사해야죠. 에어컨 덕택에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동네가 된 거니까. 네. 예. 어떻게 덥고 습한 지역이기도 하고 토네이도가 좀 종종 이제 있기도 하는 미국 네. 전형적인 남부, 서부, 중서부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덥냐? 뭐 동네마다 좀 많이 다른데 애틀란타 기준으로 보면 여름철에 많이 더울 때는 한 33도. 그다음에 겨울철은 한 1, 2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네. 익숙한 기후죠. 네. 전혀 뭐 겨울철 그 정도면 뭐 지낼만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애틀란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어 라고 그러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뭐 주식 투자요? 예,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란타. 아 그래요? 예. 그 유명한 미국 내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 애틀란타를 본거지로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그다음에 델타항공, 그래요? UPS, 그다음에 홈디포, 거기가 본사가 애틀란타예요? 다 본사가 다 지금도 애틀란타에 있어요. 그래 왜 그러지? 예. 그러니까 미국 그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네. 해보면은 500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네? 왜? 예.
애틀란타가 뭐가 좀 있나? 애틀란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애틀란타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물류로 교통의 요지. 교통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애틀란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니까 사람들 드나들기도 좋고.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이런 물류 기업들, 뭐 델타항공이나 UPS나 다 그리고 홈디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류가 좋아야 되잖아요. 다 뭐 그렇죠. 합판 나르고 예. 최근에는 이제 MS를 비롯한 이 테크 기업들도 이 애틀란타 지역에 투자를 되게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조지아 그러면 보통 생각나는 인물도 있죠. 인물? 예, 사람 인물. 애틀란타. 예, 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예. 애틀란타 출신이에요? 예, 원래 조지아주에서 이제 땅콩 농사 짓다가 정치로 데뷔해서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주창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루터 킹? 예. 그분도 이제 조지아 출신이죠, 보면은. 예. 킹 목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역사들이 숨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또 드는 동네가 이 조지아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흑인 차별이 좀 심했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래서 그 아까 뭐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미국 내에서 땅콩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많이 나요? 예,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내 대기업들도 이 조지아주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조지아주라는 동네 특성이 이제 대충 보이시죠? 기업하기 좋은 동네예요. 기업하기 좋다. 예, 우리도 이제 보통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선정해서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 먼저 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주 50개 주를 놓고 이제 경쟁을 막 붙입니다. 여러 조사기관들이 매년 발표해요. 네. 그래서 막 항목도 다르고 다 그러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두 곳에서 하는 이제 조사 결과들을 이제 봤는데 2020년, 21년, 2020년, 21년인데 조지아 순위가 1등, 2등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일 사업하기 좋은 주 골라보면 1, 2위를 다투는 주가 조지아주예요. 다 남부네. 남부예요. 철저하게 남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가 어디냐 물어보면 캘리포니아가 아닌 남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사우스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예전에는 사실 남쪽은 약간 뭐 좀 농촌 느낌이고 남쪽은 석유나 캐서 있는 성경이나 읽고 석유나 캐는 그런 동네. 너무 덥고 해서 사람 살 동네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조지아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릴 이제 플로리다 이런 남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30년, 40년, 50년 되면 미국을 이끌어갈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노동 환경, 임금도 낮고 뭔가 이런 좋은, 그 다음에 인력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주정부 협력 프로그램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으로 1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나머지 뭐 다른 영역에서도 대부분 3위권에서 5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지아에 이렇게 많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주 투자 유치 사무소나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비교를 해보면 가장 주 지원 제도가 잘 돼 있고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몇몇 대기업들이 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익숙한 동네가 그 동네인 거죠. 이렇게 가는데. 이 뭐 다른 주에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신속 개발 준비 그라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것 같아 우리 동네 어떤 지역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장 지으려면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잖아요. 땅 사는 거 이외에도 환경 영향 평가도 있어야 되고 무슨 교통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들 뭐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절차가 많아요. 조지아주는 미리 공장이 들어올 만한 지역들이 뭐 있나 싶어 찾아보고. 그 지역에다가 미리 아예 자기들이 주 정부가 미리 그런 평가나 승인까지 다 내버립니다. 보면 내놓고 있습니다. 깔아놓고. 판 다 깔아놓고 너희 오시면 이 동네 땅 사면 돼. 인허가 이미 미리 다 나와 해놨어, 있어. 우리가? 해놨어. 너희들께 맞출 몇 가지만 더 신청해서 정리하면 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겠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지 비용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여기 개발되는구나 라고는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허가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고 시간을 4, 5년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운용하는 수많은 세액공제 세금 깎아주는 심지어 이제 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공제 이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공진. 예.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산업과 네. 관련돼 있는데 이를테면 디지털과 관련되는 영화, 음악, 그런 거 미디어. 해도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헐리우드만큼 뉴욕보다 더 많이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데가 조지아예요. 지금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해도 우리가 세금 그렇죠. 깎아줄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든지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 만들고 투자할 수 있으면 도와줄 준비가 딱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많이 찍어? 그러면 전통적인 거는 다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롭게 가는 디지털과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하면 세액 공제해 줄게. 세액 공제란 건 결국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네네네. 기업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네.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가보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예.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없고, 와이오밍 이런 데서 사업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벌써 진행되는 동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마인드가 없는 이제 이런 동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 남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올라온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청색 계통으로 진하게 표시될수록 사람이 떠나는 동네. 야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 떠나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그림으로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동북부라고 부르는 우리 뉴잉글랜드라든지 전통의 뉴욕 뭐 이런 데서 예,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중서부 지역에서 북부. 이런 지역들은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운 동네에서는 다 떠납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빼고 나면. 그러면 다 어디로 가죠? 밑으로 가네.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 지역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렇고 제일 핫한 동네는 당연히 플로리다, 텍사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남부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이민자, 출생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가 그래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전체의 인구는 연평균 뭐 한 7% 정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는데 남부 인가 증가율은 10%에 이를다 뭐 싶을 정도로 휙 올라가는 거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그 남부 평균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전체 주 평균으로 보면 연준마다 좀 다르지만 매년 한 10만 명 정도씩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주 단위로 10만 명씩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덩치 큰 주,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주지만 그래도 매년 10만 명씩 꼬박꼬박 들어온다. 우리 캐나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민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막 40만, 50만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냥 미국 내에서 이미 잘 정착한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주로 오는 사람들은 뭐 노후를 보내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니까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노동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00만인데 경제활동 인구, 노동 인구,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구가 530만 명 규모로 미국 전체에서 봤을 때도 또 이것도 한 8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전체 동남부, 뭐 플로리다 이런 쪽 보면은 플로리다 다음.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지금 플로리다가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플로리다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36.4세예요. 굉장히 젊은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몇 세일 것 같으세요? 40세쯤 되나요? 44세입니다. 44세. 예. 매년 1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10년 가까이 젊은 동네. 그러니까 사람 많고 뭔가 비즈니스 하기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 기업들이 다 옛날 뭐 철강, 뭐 화학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뭔가 첨단, 그렇죠. IT 뭐 이런 쪽 관련이잖아요. 근데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텍, 조지아 공대를 비롯한 좋은 이제 대학도 많아요. 1년에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나오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한 13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10만 명이 이제 이과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공계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비즈니스 하기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플러스 알파인 점도 있고 다른 점으로 또 좋은 건 뭐냐? 기업이 정말 이 남부로 가는 이유는 뭐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남부는 미국 전체에서 노조가 없는 동네예요. 남부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희한하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노조를 만드는 게 그냥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조라는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주, 사업주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선전하고 만류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양쪽이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노동자들이 막 서로 광고에서 노조를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든 뭘 하든 그래서 가가호 우편물 동네에다가 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얻을 게 뭐냐. 노조를 만들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노조가 결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노조 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노총이나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전국 단위 노조들이 또 지원을 해주죠.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남부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흑백 지도라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쪽 색깔이 까만색에 가까울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 디트로이트나 이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이 높아요.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남부 지역을 보시면 이제 하얀하네. 예, 하얘요. 하얘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가 5% 미만이고, 텍사스도 5% 미만이고, 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다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으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이 당연히 낮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법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북쪽에 있는 주,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유니온 샵이에요. 일단 입사를 하면 무조건 노조 가입이에요. 난 노조 가입 안 할 얘기 안 돼요. 무조건 들어오면 노조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바로 그 노조비 내야 되고 하는데 조지아주는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체가 10.3%인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4.8%.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아주 낮은 주니까 노조와의 어떤 그런 논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예. 자동차가 원래 노조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라인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기준으로 7.25달러, 7달러 25센트예요. 근데 미국은 이 연방이 만들어도 있는데 반드시 연방의 그 기준 최저 임금을 따라야 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연방 기준이고 나머지는 각 주에서 이제 정합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5.5달러 15센트. 그러니까 75%죠. 70% 정도 수준이다 보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지아주 임금이 그러면 이렇게 낮냐? 그렇진 않아요. 실질 임금은 지금 시간당 25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산업이 잘 되고 구인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준인데 높아 보이지만 이게 요즘에 미국 전체 인건비가 원체 오르다 보니까 미국 평균 정도. 그러니까 매년 사람 늘어나 노조 조직률 낮아. 그리고 임금 수준도 미국 평균 정도 수준이야. 그다음에 이공계 인력 매년 10만 명씩 나와.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이제 좋아요. 입지가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이제 카리브해도 거쳐가지고 파나마 운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왔을 때 미국에 올라오면 동해안에 갈 때 애틀란타 지역이 원래부터 미국 남부의 최고 교통 요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철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틀란타에 있는 하츠필드 잭슨 공항. 이 공항은 세계 1위입니다. 여객 수송량 1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애틀란타 공항 가보시면 정말 델타의 고향인데 정말 규모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여객 수송으로 1위예요, 1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을 아우르기도 좋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미국 전체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 인터넷 광 케이블, 백본 망 중에 2개가 이제 이 조지아주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크 기업들 들어올 만한 이유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통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핀테크 결제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페이 같은 거. 결제하는 거에 70%가 이 조지아주 베이스인 업체들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그 광 케이블 같은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하는 업체들도 이 조지아주에 많은 이런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 많고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다 더 금상첨화는 뭐냐면 집값이 싸요. 아 그래요? 생활비가 낮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 몰리는데도? 네, 몰리는데도 남부주가 전체적으로 싸요. 그래서 2021년 통계, 그러니까 최근 통계 제가 못 봤는데 네. 2021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생활비가 저렴한 10개 주를 꼽아보면 6등입니다. 야. 근데 생활비 저렴한 주를 보면 별로 거기 가서 살고 싶진 않다 싶은 느낌이 드는 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미시시피. 그러니까 순서를 제일 보면 제일 저렴하다로 보면 네네. 미시시피, 캔자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아칸소, 조지아, 테네시 뭐 이런 순서예요. 아, 약간 촌의 느낌이 약간 좀 예, 많이 그렇죠. 나는. 보면은 싸긴 할 텐데 시골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좀 되는 면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뭐 조지아 그러면 물론 애틀란타는 이거보다 비싸지만 조지아 주 전체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그리고 이제 전력 요금도 싼 거예요. 남부니까 에어컨 많이 켜야 되는데 네. 걱정하지만 전력 요금도 미국 평균보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만하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 전체 네.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주 전체 중위가로 보면은 37만 달러. 주택 가격이 예. 4억. 주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이제 중간값이 한 4억 정도 된다. 예, 이것도 이제 작년 대비 한 5% 갑자기 급등한. 예. 그러니까 이 미국 남부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활비가 저렴하고 주택 가격이 저렴한. 딱 그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 사람 몰리는데 텍사스에서도 뜨는 동네들 중에 이제 뭐 휴스턴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도시 계획이 없어요. 도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도 지역을 정해놓잖아요. 네. 여기는 몇 %, 용적률 몇 %, 여기는 뭐 지으면 안 돼, 여기는 안 돼. 없어요. 아주 꼭 보존해야 될 몇몇 지역 남두고 나면 그냥 프리입니다. 뭘 해도. 예, 그러니까 동네가 막 몰려들어. 사람들이 와. 그러면 그냥 바로 아파트들 막 퍽퍽퍽 들어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캘리포니아주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200만 달러를 줘도 보면은 집을 구하느니 마느니 뭐 이 단칸방에 사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인데 오면 대저택 수영장 2개씩 달려 있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남부로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네네네. 직원들이 좋아해요. 임금이 이를테면 샌프란시스코에 80%만 받아도 삶의 질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시카고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오시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네.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남쪽 동네, 네. 집값도 싸, 골프 요금도 저렴해. 애틀란타 공항 가면은 한국에 매일 2편씩 직항이 있어요? 네, 대한항공이랑 델타가 조인트 벤처로 운영하니까 뭐 정말 좀 비율을 급하게 하면은 이제 그냥 가면 타는 거죠. 멀어서 그렇지. 네네. 예, 14시간 걸리니까 문제지. 이러다 보니까 뭐 H마트를 비롯한 이제 이 대형 한인 마트도 네. 그때 뭐 이렇게 한인 뉴스들 챙겨 보니까 다 합해 보니까 뭐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애틀란타 안에. 예, 애틀란타 주변 지역. 네네. 예, 다 몰려 있는 거죠,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처럼 오래된 건물에 이렇게 쫓겨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신도시식으로 막 널찍널찍하게 지어 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막 보고 우와. 그 애틀란타 거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남미 가실 때도 여기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그나마 이제 사실 애틀란타까지 갈 때는 고생이죠. 네. 인천에서 애틀란타까지 보면 14시간이니까 최장거리예요. 네. 근데 그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환승해서 가기가 델타나 이제 이런 항공 노선이 잘 돼 있으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애틀란타 주는 영어 당연히 제일 많이 쓰고 2등은 당연히 스페인어. 세 번째 언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국어라는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 통계로 보면 센서스 통계로 보면은 한국계라고 내가 쓴 표시한 사람은 뭐 베트남, 중국, 한국이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공식 통계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언어가 한국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은퇴 개념으로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지내시는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야, 조지아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뭐 국민분들 혹은 뭐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도
이 아틀란타를 위시한 그 조지아 많은 지역들에 그렇죠. 엄청 지금 몰리고 계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는 LA 갔다가 캘리포니아 쪽에 익숙해진 것처럼 지금 이제 애틀란타 갔다가 주변 조지아가 어떻게 보면 저 멀지만 네네네. 이제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해질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로 조지아주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조지아 커피 있잖아요. 조지아 커피. 조지아 커피도 있지만 조지아주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철도. 그리고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고향이잖아요. 조지아가요? 예, 애틀란타 남북 전쟁에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경이 그쪽이에요. 이쪽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조지아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미국 조지아 얘기 전해주신 분은요,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